카니발이 출시가 된다면 세부적인 수치 자료를 알려드린다고 약속했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약속드렸던 것처럼 9인승 차량의 2열 그리고 3열 공간을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신차 정보를 알려드리는 연목그룹입니다. 정말 바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카니발이 정식이 론칭이 되면서 구독자분들의 질문도 더불어 늘어나고 있는데요. 2열, 3열 등의 수치 자료와 같은 재원 자료를 많이 물어보시네요. 출시가 되기 전부터 카니발이 출시가 된다면 세부적인 수치 자료를 알려드린다고 약속했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약속드렸던 것처럼 9인승 차량의 2열 그리고 3열 공간을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방문하기 전에 구독자분들의 확인 요청 사항들을 하나로 정리했는데 다른 신차들과 달리 실내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정말 많았습니다. 요청 사항을 정리했는데 무려 프린터로 4장 이상이 나왔는데요. 꼼꼼하게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직접 만나게 된 카니발은 펠리세이드보다도 오히려 더 웅장하고 멋진 볼륨감을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미니밴 카니발이 맞을까? 이 정도의 디자인이라면 대형 SUV와 맞짱을 뜨더라도 결코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라이브 방송으로 현장의 소식을 알려드렸죠. 채팅창에 구독자 한 분께서 신형 카니발은 마동석과 닮았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제가 방송을 하다가 웃을 뻔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가 시원한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마동석이라는 표현이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머리에 맴돌더군요. 지상고부터 보시죠.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지상고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측정값은 차량이 전시된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달랐습니다. 차량이 바닥 쪽이 조금 올라온 것이어서 실제 지상고 높이는 한 24cm부터 25cm 사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체도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하체는 3세대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또한 기존 카니발의 문제점이었죠. 공명음은 완전히 개선이 되었을까요? 이 두 가지 부분을 함께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영상으로 준비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 수치 자료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살펴보시죠. 한 번에 모든 인승을 알려드리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1시간 이상 영상으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가장 많이 선택한, 무려 70% 이상이 선택한 9인승 차량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센터 콘솔의 사이즈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전체의 길이는 44cm부터 47cm 정도입니다. 컵홀더 위쪽 부분이 좀 더 짧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콘센트 있는 이 부분이 가장 넓은데요. 넓어지는 구조라서 길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센터 콘솔의 폭은 약 23cm 정도 되고요. 차량의 폭이 워낙 넓다 보니 압도적인 폭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덕분에 수납 공간까지 제공하는 센터 콘솔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죠. 센터 콘솔의 높이는 44cm부터 45cm 정도가 되고요. 2단 서랍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수납 공간의 사이즈는 약 5.5L라고 말씀드렸었죠. 애프터마켓 사장님들은 여기에 거치대 등을 연결해서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좀 부지런히 하고 계시겠죠. 1열 뒤에 2열 공간입니다. 어느 정도의 공간을 제공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참고로 7인승, 9인승 두 차량 모두 시승해보니 광활한 수준의 다리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차량을 선택하셔도 공간적인 만족도는 최고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시트 위에는 줄자와 랜턴, 구독자분들이 요청사항들이 가득 적힌 4장의 종이를 볼 수 있습니다. 9인승 차량 2열의 다리 공간은 앞과 뒤에 체결 볼트 기준으로 약 43cm부터 44cm 정도가 나옵니다. 웬만한 세단의 1열과 2열 공간을 합쳐놓은 것처럼 광활한 공간이 기본 사이즈로 이렇게 제공이 되네요. 참고로 시트를 조종하지 않는 상태인데 시트의 위치를 조정한다면 좀 더 광활한 사이즈로 늘어나겠죠. 2열 시트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시트가 작은 것보다는 당연히 시트가 클수록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신형 카니발 2열 시트의 폭은 51cm부터 52cm 정도가 측정이 되네요. 이 정도 사이즈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충분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2열 시트의 길이는 얼마나 나올까요? 줄자를 안쪽까지 바짝 넣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해 봤습니다. 길이는 47부터 48cm 정도인데 만약에 등받이 각도를 좀 더 눕힌다면 길이가 좀 더 늘어나겠죠. 순수한 의자의 길이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로뿐만 아니라 세로 모두 거의 50cm, 50cm가 좀 넘어갔었죠. 가까운 사이즈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말 편하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네요.
9인승 2열 시트의 등받이 각도 조절 방식은 전동식입니다. 수동식보다 사용할 때마다 만족도가 좀 더 높아지는 구성이죠. 다만 전동식 기능을 제공하면서 애프터마켓을 통한 개조 등의 작업은 난이도가 조금 높아질 것 같네요. 2열 시트의 높이는 33cm부터 34cm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높이가 차량에서 제공되면 최적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형 SUV에서 3열 공간을 탑승해보면 왠지 불편하시죠? 충분한 다리 공간을 제공해도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허벅지 아래를 잘 받쳐주지 못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3열 시트가 낮기 때문입니다. 시트가 낮다 보니 허벅지 아래 공간을 잘 받쳐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피로도 느끼게 되는 이유입니다. 새로운 발견도 있었는데요. 정식 공개가 되기 전에 7인승 차량에서 2열 공간에 약간의 턱이 있다고 이슈가 되었었죠.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9인승 차량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7인승과 9인승 모두 약간의 턱이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예상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아 쪽에 정식 답변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9인승 차량 2열 시트 아래쪽에도 작은 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네요. 조금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보면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인승 차량과 달리 레그 서포터가 제공되지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편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중 포켓과 쇼핑백을 걸 수 있는 고리도 센스 있게 잘 만들었죠. 그럼 3열로 넘어가 보시죠. 3열도 수치로 체크했습니다. 2열 시트의 슬라이딩 폭이 상당하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그냥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앞에 공간을 측정해보니 12부터 13cm 정도의 여유 공간이 측정됩니다. 2열 시트와 3열 시트 모두 시트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슬라이딩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2열, 3열 모두 성인이 탑승해도 좁아서 불편하다는 말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 같네요. 다만 4열에 동물이 아닌 사람을 탑승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런 건 좀 불가피한 일이 발생되는데 2열과 3열 시트를 많이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4열은 좁은 공간뿐만 아니라 시트 뒤쪽을 보시게 되면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버퍼와 같은 공간도 아쉽지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알려드릴 하츠편 영상에서 4열 아래의 공간이 좀 어떻게 보강이 되었는지 체크해 볼 예정인데요. 가능한 4열 공간은 임시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실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네요. 3열 시트의 크기도 체크해 봐야죠. 길이는 2열 시트와 동일한 47부터 48cm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니밴 카니발의 3열 시트가 대형 SUV인 3열 시트보다 훨씬 편하게 느껴지는 이유겠죠. 대형 SUV에서 3열 공간이 미니밴보다 왜 불편한지는 이전 영상을 통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팰리세이드도 마찬가지인데 대형 SUV의 경우 1열과 2열은 넉넉한 사이즈의 시트가 제공되지만 3열 시트는 공간상의 이유로 협소한 시트가 제공됩니다. 시트의 두께, 즉 쿠션도 얇기 때문에 사실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형 SUV에서 3열 공간이 왜 불편한지 알고 싶다면 지금 보시는 영상 위에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3열 시트의 폭은 48cm 정도로 2열 시트와 거의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편할 수밖에 없겠죠. 높이도 중요하죠. 2열과 거의 비슷한 31cm부터 32cm 정도로 높이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높이만 제공되어도 허벅지 아래 부분을 잘 받쳐주게 됩니다. 참고로 중대형 SUV 3열 시트의 높이는 30cm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높이도 낮고 시트의 쿠션감도 낮기 때문에 불편한 이유죠. 9인승 3열 시트 하단에는 2개의 스위치가 제공됩니다. 안쪽에 있는 기능이 팁업 시트 기능이고요. 시트의 착자면을 위로 접을 수 있는 신박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접히면 이렇게 되는데요. 시트를 앞쪽으로 좀 더 밀 수 있는 구조라서 트렁크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키가 큰 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장점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접혀있는 시트 부분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바로 앞에 좀 공간이 남게 되죠. 차박에서 트렁크 공간이 덜 확보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공간 정말 아쉬운데요. 이 공간을 좀 더 앞으로 바짝 당길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2열과 3열 레일 구조를 한번 체크하시고요. 애프터마켓 사장님들은 이 사진만 보셔도 개선책이 이미 머릿속에서 나오셨겠죠. 2열 시트 아래에는 발 앞쪽을 앞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충분한 높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편한 느낌입니다. G70 같은 차량에서 2열 공간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들으셨죠?
아마도 탑승하지 않은 분들은 레그룸 공간이 부족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G70과 같은 차량의 레그룸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G70의 2열 공간인데요. 발을 앞쪽으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지 않아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G70의 경우 포지션이 상당히 낮은 1열 시트를 제공하면서 2열 승객이 1열 시트 아래 부분에 자연스럽게 발을 넣지 못하는 이유가 불편한 이유의 첫 번째입니다. 3열 시트의 폭은 1열 시트보다 살짝 작은 48cm 전후입니다. 조금 작게 설계된 이유는 제 예상이지만 쿠션 팁업 기능을 새롭게 제공하면서 조금 작게 적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사이즈만 되어도 독립 시트 수준의 크기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3열 측면부에서 적용되는 수동 커튼의 사이즈도 알려드립니다. 가로의 폭은 40cm 전후가 될 것 같은데 사실 별거 아닐 수 있는 기능처럼 보이죠. 하지만 수동 커튼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기능입니다. 다인승 차량이 카니발에서 이런 기능들은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겠죠. 3열 커튼의 높이는 약 20cm 전후입니다. 3열 창문에 썬팅을 하고요. 수동 커튼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3열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구입하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도 미리 구상해 놓으셨죠. 영상이 예상보다 많이 길어졌네요. 마지막으로 3열 시트의 등받이 각도 부분을 체크해봤습니다. 완전하게 눕혀지는데 실제로 180도까지의 각도는 아니겠지만 완전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180도의 각도로 펼쳐진다고 표현해도 될 만큼 침대처럼 눕혀집니다. 2열도 충분하게 눕힐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2열과 3열을 동시에 이렇게 이용한다면 간격만 좀 잘 조정한다면요. 모두 편하게 취침하면서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겠네요. 마치 VIP 라운지와 같은 공간을 이용하는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3열을 완전히 눕힌 장면을 보고 차박을 위해서 구입하실 분들이라면 이 3열 시트를 제거하기에 너무 아깝죠. 여러 가지 고민이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열 시트를 완전히 펼친 상태에서 리어 범퍼 쪽의 여유 공간은 대략 한 18cm 정도가 남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9인승 실내 공간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능한 세부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작업 시간도 많이 들어간 영상이라서 다음 영상도 이렇게 좀 자세히 알려드려야 할지는 이번 영상에 좀 반응을 보고 준비하겠습니다. 7인승 실내 제어과 트렁크의 공간, 그리고 차박 공간 영상을 추가로 제작할 예정인데요. 구독자분들의 궁금점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알려주시고요.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